자, 서인천고 2학년 학생 여러분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띄고 들으시는 거겠지만 선생님은 바뀐 게 없죠. 아까 그 복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11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진달래꽃의 본문과 작품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어제 공부했던 거 딱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보고 갑시다. 자, 시는 원래 노래와 동일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와 노래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른 것이 됐지만 아직도 시에서 음악성, 노래와 같은 음악성은 시를 분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의 음악성을 두 글자로 운율이라고 하는데 운율은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시를 분석할 때는 음수율하고 음보율만 따져보자고 그랬죠. 그 음수율과 음보율을 따져보니까 진달래꽃은 어떤 운율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7호조. 7호조는 뭐예요? 의미상 완결된 한 문장을 7글자, 5글자, 12글자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7호조는 어떻게 하냐면 7글자를 앞에 놓고 5글자 뒤에 놓고 또 이 7글자는 3이나 4 내지는 4나 3으로 나눠갖고 이런 구조로 글자 배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율이 뭐예요? 삼음보. 참고서 같은데 진달래꽃의 기본 율격은 7호조 삼음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가 1년만 여기다가 써놓고 한번 그 구조를 분석해보고 1년과 2년과 3년과 4년이 대개의 모양과 패턴은 비슷해요. 2년의 독특함은 이따 따로 할 거고, 자, 1년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2년과 3년과 4년도 역시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4년 같은 경우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는 전제 부분까지도 동일하죠.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조건 이 문법적으로 띄어쓰기 돼 있는 부분을 띄어읽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이제 완결된 한 문장 부분을 세무더기로 띄어읽을 때 원래 나하고 보기 사이에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요건 그냥 붙여 있는 거죠. 빨리 연행시켜 갖고 나보기가 이렇게 빨리 붙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무더기, 역겨워 한 무더기.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저기 프린트에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은 건 뭐예요? 음보가 바뀌었다라는 표시고 이렇게 더블 슬래시 해놓은 데는 뭐냐면 문장이 끝났다라는 표시로 해놨죠. 과제장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원래 한 문장인 걸 억지로 띄워놨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선생님이 했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말없이 도의본에 들이우리다. 그러면 이제 글자 수 세봅시다. 4글자, 3글자, 5글자. 7, 5조 맞았죠? 그 다음에 말없이 3글자, 도의본에 4글자, 들이우리다 5글자. 같은 분석의 방법으로 3년과 4년을 해보세요. 3년과 4년 해보면 가시는 걸음걸음 3글자, 4글자, 노인그꽃을 5글자, 한 문장이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3글자, 4글자, 5글자. 그 다음에 사연도 4글자, 3글자, 5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7호조는 완벽하게 1년, 3년, 4년에서 구현되고 있어요. 7호조가 글자 수 딱 맞죠? 그리고 3음보도 딱 맞죠? 근데 1, 2, 3, 4년에서 이제 어색한 게 뭐예요? 요거 한 문장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두 줄로. 왜 했을까? 멋내려고? 예뻐 보이려고?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두 줄로 만들었을 때도 아주 시각적 효과는 좋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뭐 한식 번역해 놓은 것처럼 딱 8줄로 돼갖고
시가 더 정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의미심장한 부분이니까 계속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다가 정답을 못 맞춰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추정해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연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연은 2연입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자, 이렇게 뿌리 우리다로 되어 있네요. 원래 20년대에 발표될 때는 우리다인데, 우리다, 뿌리 우리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이상하죠? 일단 삼음보는 맞아요. 삼음보는 계속 맞고 있어요. 이렇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우리다. 1년, 3년, 4년이 글자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2연에서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표현에 한계가 있어갖고 이렇게 글자 수가 틀렸는데 글자 수를 못 맞추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김소월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김소월은 장담컨대 단군 할아버지 이래 지금까지도 한국어를 가장 완벽한 신적인 경지에서 구사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요따고 거 운율을 못 맞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한번 맞춰볼게요. 영변에 피어있는, 선생님 같은 아마추어도 할 수 있어. 영변에 피어있는 약산진달래. 영변에 피어있는 약산진달래. 그럼 7호조 딱 맞죠? 한아름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운율을 맞출 수 있는데 김소월 선생이 이걸 운율을 7호조를 안 맞춰놨다는 건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뭐가 바뀌었죠? 7호조에서 여기서는 몇 글자? 마이너스 2글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글자. 첫 번째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3글자가 빠졌어요. 몇 글자 중에? 12글자 중에. 그러면 몇 프로 변경이 나온 거예요? 25%의 변경. 25%의 변격이에요. 자, 여기는 13글자가 됐어요. 플러스 1, 12글자 중에 플러스 1 됐다. 그러면 8%, 9% 변격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한 줄의 글자 수가 100자, 200글자, 100글자, 200글자 있는데 그 중에 3글자가 빠지고 1글자가 더해졌다. 이러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12글자 중에 3글자가 빠지고 그 밑에도 3글자가 빠졌다면 이것도 규칙인데 3글자가 빠졌다가 밑에 줄에서는 1글자가 붙었다라는 거. 빠졌다 붙었다. 그것도 빠진 개수하고 붙은 개수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이런 게 뭘 의미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이런 걸 무시하고 시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시에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해볼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이제 3년 4년 같은 경우에는 2연 같은 변격도 없죠. 2연 같은 변격도 없어요. 1년과 동일하게 3년과 4년은 갑니다. 그러면 운율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기본 운율이 7호조, 두 번째 기본 운율 3음보. 이제 파생율격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 맥락과 의도에 의해 파생된 운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강제로 행 띄운 거. 아까 1년에서부터 2년, 3년, 4년까지 매 첫 문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제 행가리. 이게 이제 세 번째 운율. 네 번째 운율이 뭐예요? 읽다 보면 어눌한 부분이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까지는 이상한 부분이 없죠. 근데 그 아랫줄 보세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읽는 게 훨씬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어법에서 사용하는 끊어 읽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없이 고의본에 들이우리다. 어눌한 말투가 나요. 그 어눌한 말투가 밑에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연에는 글자 수가 왜 깨져 있을까? 그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운율이 몇 개가 돼요? 자, 7호조 기본율격, 3음보 기본율격, 강제행가리, 어눌한 띄어읽기, 글자수 파격, 5개의 운율이 생겨나죠. 한 작품에 한 가지 운율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본율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동시에 작용하는 그 기본율격과 한 문장은 한 줄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이 대전제, 이런 것들이 전부 섞이면서 파생되는 운율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운율이 적용된 시 중에 한 가지 운율만 철저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운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음악성만 갖고 시 분석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시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해서 뭘 전달해요? 내용,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문장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1년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보내 드리우리다. 이거 보내준다는 얘기일까요? 안 보내준다는 얘기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매년 이 진달래꽃을 교과서에 이제 진달래꽃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꼭 진달래꽃은 해석을 해주고 갑니다. 원래는 이거 50분짜리 수업으로 선생님이 5시간 동안 수업을 해요. 이 한 작품을 위해서. 근데 진달래꽃을 제대로 씹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 시를 보는 눈이 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처음에 한 주 동안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보내 드리우리다.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참 답답한 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근데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으면 이거 내가 분석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지레 포기를 해요. 말 잘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때에 는이라는 비교격 조사가 붙어 있죠. 문장 전체를 비교격 조사로 눌러버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 순간이 아니라면 나는 말없이 고의 보내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 게 아니라면 나는 말없이 보내주진 못하고 말이라도 하겠다. 고의 보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해석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의 여지가 뭐가 남냐면 말이라도 해보겠다는 건지 만류를 해보겠다는 건지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건지 이걸 우리가 시 전체를 읽으면서 판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일련의 모든 문제의식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갑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 드리우리다. 내가 정말 싫어져서 가시는 것이라면 말도 안 하고 잡지도 않고 보내줄 텐데 내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이라도 해봐야 되겠고 말려도 봐야 되겠고 안 보내고도 싶다 이런 얘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어눌한 띄어읽기나 강제행가리는 왜 해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이 교과서 본문만 갖고 해석하려다 보면 안 되니까 내가 퀴즈가 아니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우리 서인천고 2학년 학생 중에 선생님 코로나 아니에요. 지금 살이 들린 거예요. 살이 들린 겁니다. 자, 2학년 학생 중에 집에서 외동들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집에서 누나나 형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고 자기가 가운데인 사람, 둘째인 사람들은 이런 말 해봤을 거예요. 엄마 왜 나만 미워해?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얘기 해봤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왜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그러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본 사람도 있고, 말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왜 나한테만 그럴까 이런 생각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분명히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은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닐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왜 나만 미워해? 이건 나만 미워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죠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내가 부정적으로 가정했던 게 진실이 돼갖고 나의 마음을 억눌러요. 엄마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해? 거기까지 못 가고 엄마 아빠는 왜 나만 하고 하고 운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 말을 가정하고 보니까 울음이 북받쳐갖고 빵 터져 나와갖고 그 말을 바로 뒤에 잊지 못하고 가실 때에는 이라는 말은 한참 뒤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녹음 재생 부호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두 번째 줄에 어느란 띄어읽기도 그냥 풀려요. 여러분들 아기 때, 지금도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아기 때,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때쯤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억울한 거 항변할 때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울음 바로 그친 다음에. 사실은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진짜 억울한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 못하고 사실은 하고 이렇게 삑살이 나죠. 보세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선생님 지금 우기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왜 말을 요따구로 끊어놨을까? 자, 근데 1년의 이 시행의 모양이 2년, 3년, 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요건 뭐예요? 여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종일관 울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라고요? 슬픔과 울음, 끊이지 않는 울음 속에 있다, 하염없는 울음 속에 있다라는 걸 시행의 모양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 재생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김소월 선생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보이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꼭 도전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억지로 우기고 있는 거 아니니까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내가 정말로 싫어져서 가는 거라면은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해야 하거나 붙잡아야 되거나 좀 만류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말의 내용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걸로 볼 때 이분은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여자분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이 이별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 이거 삼류막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싫어서 정말 나에게 혐오감을 느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이유로 떠나는 게 뭐 있을까요? 삼류 드라마, 그 연애 드라마 그런 데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 인간적으로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만 다른 어떤 제3자가 나보다 돈이 더 많고 권력이 더 강하고 사회적으로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만 저쪽으로 간다. 그럴 때 나는 그런 건 이해 못하겠다. 내가 미워서 정말 내가 혐오스러워서 가는 거라면 이해하지만 네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이해가 좀 더 쉬워졌죠? 예? 근데 이 여자분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심각하게 더 추론해 볼 게 있어요. 이런 가정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런데 떠나는 남자, 그래 너 보는 거 역겨워, 정말 역겨워. 그럼 어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이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재치도 있고 지식도 충만하고 남자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어느 모로 봐도 버림받을 수 없는 여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놔두고 떠나는 남자는 무슨 사정이 있길래, 뭐 일단 좀 나빠 보이는 남자이긴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것도 상상해 보면 이 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라는 걸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련의 내용 봅시다. 나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끼고 실망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이라도 해봐야 되겠고 말려보기라도 해봐야 되겠고 당신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라고 떠나간다면 이제 말도 해보고 말려도 보고 그러겠죠. 자, 2년부터 3년까지는 말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붙잡는 방법.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의 남자들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안 가야 되는데, 하지만 네 말 맞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잠깐만, 가긴 가, 보내줄게. 가긴 가는데 내가 하는 대로 요거 따라한 다음에 가. 그래도 갈 수 있으면 가봐. 이렇게 얘기하고 2년과 3년의 행동을 개시를 합니다. 영변이라는 건 어디냐면 평안북도인가 남도에 있는 그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핵시설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영변군, 평안도 영변군.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답니다. 영변에는 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3월 넷째 주, 4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대요. 남쪽 사면, 북쪽 사면에 그 진달래꽃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진달래꽃을 어떻게 따다가 하나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목하세요. 이 진달래 꽃잎을 뿌린다 이 부분을 참고서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산화공덕. 옛날 석가모니 석가지존 이야기를 붙여갖고 산화공덕이라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는데, 산화공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인민 대중들이 아, 당신의 설법으로 인하여 나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게 되었고 내 일생에서 이제 더 이상 번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는 길에다가 꽃잎을 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디 가시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좋은 말씀 하시면서 오래 사십시오 하고 송축하는 의미에서 꽃을 뿌렸대요. 근데 자기 버리고 가는 사람 길에다가 꽃 뿌리는 게 산화공덕이라고? 그건 맞지 않죠? 1960년대 초에 정한모라는 선생님, 서울대학교 교수하신 분인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교과서들 만들면서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산화공덕 아닙니다. 부처님하고 관련 없어요. 그럼 꽃을 왜 뿌렸을까? 3년의 이유가 나와요.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그 가시는 발걸음마다 밟으시는데 어떻게 밟는가 지정을 하죠. 밟는 방법을 지정해요. 뭐라고? 주려라는 얘기는 평안도 사투리로는 사뿐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하는데, 김소월은 다른 어떤 작품 속에서도 평안도 방언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전부 표준어로 썼어요. 표준어 경기지방 방언으로 주려라는 건 진리겨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려라는 말을 앞에다 쓰면 3사나 4삼이 깨지죠. 그래서 사뿐이를 먼저 내고 주려를 뒤에다 놨어요. 이렇게 말 순서의 앞뒤를 바꾼 흔적이 김소월의 왕십리라는 시에도 나와요. 스무 여덟의 날을 운율 맞추려고 여덟의 스무 날엔 이렇게 바꾼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앞뒤 순서를 바꾼 말이에요. 진이겨 밟으면서도 사뿐히 밟아라. 이 얘기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시작품을 공부할 때 시작품 공부할 때 말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우리 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정대로 3월 2일 날 등교 계약을 했다면 요 진달래꽃 할 때쯤 이제 막 진달래 꽃잎이 우리 학교에도 핍니다. 우리 학교의 진달래가 어디 피냐면 본관 중앙현관 나가면 바로 이렇게 한시 방향에 있는 소나무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바보가 거기다가 철쭉이라고 꽃 이름을 붙여놨는데 철쭉 아니에요. 진달래입니다.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쭉은 지금 피는 4월 요 셋째 주, 넷째 주에 피는 게 철쭉이에요. 진달래는 꽃잎이 먼저 나오고 그 꽃이 다 집어들랑 초록색 이파리가 나오고 철쭉은 초록색 이파리 나온 다음에 꽃잎이 나와요. 철쭉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근데 진달래 꽃잎은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학교 진달래 꽃잎 뜯어보세요. 꽃잎 뜯어갖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 1분 채 되기 전에 그 꽃잎이 이질러져요. 오래가지 않는 꽃이에요. 요 손끝에 작은 염분과 아주 미세한 염분과 작은 압력만으로도 꽃잎이 이질러집니다. 근데 그 꽃잎을 방문 앞에서부터 현관까지 이렇게 뿌려놨는데 어떻게 하래요? 남자의 체중을 이용해서 진이겹할 때 사뿐히 말보라. 이 얘기가 뭘까요?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운동장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요. 발자국 하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담임이야. 자, 오늘은 눈 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보내줄게. 집에 가. 2교시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이가 없겠죠. 그러다가 진짜 보내줄게. 그럼 와 하고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니네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운동장 밟고 대각선 질러 가는데 운동장에 발자국 내지 말고 가. 그러면 보내줄게. 이 얘기 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꽃잎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손끝으로만 만져도 이질러지는 꽃인데 발로 밟으면 안 이질러질 수가 없죠. 너 가기는 가되 꽃을 밟고 가지만 꽃에다가 상처 내지 않을 수 있으면 가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꽃이 뭔데요? 하고 궁금해져요. 자, 여러분들 아까 놓친 안 한 거 뭐 있죠? 이 시의 제목이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이 여기 뿌려진다는 것만 나오지 진달래꽃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죠. 오늘은 편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편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해설이 되지 않은 시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이걸 넣어보세요. 내 마음은 진달래 꽃잎과 같아. 당신이 밟고 지나갈 때 상처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진달래 꽃잎과 같아. 당신이 밟고 지나갈 때 망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망가지고야 말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내 마음이라는 거 함부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시는 서정 문학,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인 소재들은 대부분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는 한 4시간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수업으로는 못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내 마음은 진달래꽃. 그럼 이제 2년과 3년이 해설이 되죠.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진달래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진달래꽃 저기 앞에 있는 흐드러지게 피었지. 저 산에서 따다가 요 방문 앞에서부터 대문 앞에까지 뿌려줄 테니까 너 가려거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가봐. 그 꽃잎을 꽉꽉 눌러서 갈 때 안 밟은 것처럼 그 꽃잎 다 살려놓고 갈 수 있으면 가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은 저 영변 약산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활짝 핀 내 마음을 너 상처내지 않고 갈 수 있으면 가봐. 나는 네가 떠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진달래 꽃잎 이질러지듯이 내 마음은 찢어지고야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남자가 간대요. 그러니까 사연이 이어지겠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미워서 가는 거라면 슬플 이유도 없겠지만 싫어서 간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는 거니까 나는 당신 보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염없이 울겠습니다. 슬퍼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보내주기는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주제의식을 잘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슬픔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여자는 슬프고 처연하고 불쌍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꽃을 하넷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슬픔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이제 진달래꽃의 대개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그럼 우리 1, 2, 3, 4, 5 해봅시다. 어떤 스토리?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여자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만류해보고 싶어하고 진달래꽃잎을 따다가 뿌리면서 자기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만류해보고 있죠. 그러나 여자는 이내 포기하고 남자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안 슬플 수 없습니다. 하염없이 울겠지만 저 봄이면 저렇게 슬프게 피는 진달래꽃처럼 나는 일평생 당신을 생각하며 마음 찢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화자는 어때요? 여성인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아름답고 교양있고 남자에 대한 헌신이 투철한 그런 분이겠죠. 자, 그리고 슬프지만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한의 정서, 인고의 정서를 갖고 있는 분이고, 세 번째로 이거 뭐예요? 그냥 이별하면 안 돼요, 이제. 일방적인 이별. 그 일방적인 이별에 대해서 좋대요, 싫대요? 싫어하고 있죠? 싫어하니까 슬퍼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별에 대한 슬픔,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깊은 슬픔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그렇게 수식어 꾸며내면 안 되거든요. 깊은 슬픔 어디서 나왔을까요? 1년부터 4년까지 울고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 여자가 울고 있다는 걸 운율로 가르쳐 드렸죠. 삭혀지지 않는 깊은 슬픔이라는 일방적 이별에 대한 깊은 슬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 운율들이 기가 막히게 녹음 재생 보호로 사용되었다. 이런 게 기가 막힌 특징이겠죠. 수사법이면. 뭐 역설법이다, 상징법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거예요.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는 운율의 마법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역설법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별 상황에서 보내줄 수 있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쪽 여자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간다면 보내준다는 건 뭐예요? 네가 당장에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구나. 내가 슬퍼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희생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역설이다 이런 건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도 더 고민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상징법 쓰였죠. 뭐에? 진달래꽃에. 자, 그러면 이제 힌트만 드릴게요. 은유하고 상징하고 역설은 전부 한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제일 범위가 큰 게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안에 상징법이 이렇게 들어있고 역설법하고 상징법은 교집합이 없어요. 얘네들은 은유 속에 들어있는 제각각 잘난 놈들이에요. 자, 은유 카테고리 안에 상징과 역설이 들어간다. 요건 나중에 우리 언제가 될지 몰라도 등교 계약하면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징법은 뭐라고? 원관념이 없는 거. 내 마음은 이 부분이 생략된 게 상징법이에요. 자, 기억하셨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을 수박 겉핥기로나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공지할게요. 우리 어떤 상실만 나왔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물 상황에 대한 상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내일 세 번째는 이제 제 막내가를 통해서
나에게 뜻깊고 의미 깊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제망매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제망매가도 만만한 작품이 아니에요. 두 가지 숙제를 해옵니다. 사북불언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원효대사 이야기입니다. 요거 핸드폰에다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원문 서비스 돼요. 사북불언 별로 길지 않은 거니까 꼭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라는 거 핸드폰으로 검색해갖고 대충 읽어봐갖고 오세요. 내일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불교 사상을 설명해드리고 제망매가를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